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김성입니다. 양시장 소폭 상승으로 마감한 목요일 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3개월 반 만에 2150선을 돌파했는데요. 장중에 2190선까지 올려 세우기도 했지만 미중 갈등 재부각에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데 대한 차익 욕구도 나타나면서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자, 조금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한 숨고르기일지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가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종목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에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진단 그리고 투자 팁들까지 가득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들 이외에도 오늘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죠.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이외에도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장중에 다양한 이야기들, 전략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바로 준비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매수가는 10만 195원, 그리고 비중은 35% 담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일단 오늘 종가가 10만 7천 원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 종목 던질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제시해 드릴 건데 걸리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선거 관련, 재판 관련된 이슈가 지금 있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삼성그룹 전반적인 주가 약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보이는 수급이나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련된 이슈가 크게 시장에 퍼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너무나 좋아요. 시장이 정말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시총 상위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물산 또한 그 수혜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거래량 또한 크게 증가하였고 수급도 한번 보시면 어제 오늘 이틀간 기관이 정말 크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삼성물산을 던질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매수 가격이 대략 10만 원입니다. 7% 정도 수익, 오늘 고가 기준으로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매수 가격까지도 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면서 목표 가격은 지난 2월 기록한 12만 원대 있죠. 대략 12만 원. 20% 정도 수익인데 그 정도까지는 보면서 홀딩하고요. 혹시나 주가가 밀려서 장기 이평선이 있는 9만 5천 원을 깬다. 그러면 그때는 비중만 절반 딱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물산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보유하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레몬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7,000원 그리고 비중 20%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종가 오늘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15,150원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레몬도 보유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오늘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레몬은 그 수혜를 못 받았는데 하루 정도의 시차를 두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몬 같은 경우는 마스크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기타 다른 이슈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점, 그걸 감안하면
다양한 호재거리 그리고 이슈가 있는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정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몬 또한 보유를 하시고요. 기술적으로 저항 라인이 매우 뚜렷하게 나옵니다. 제가 그어놓은 이 빨간 선 17,300원인데 이 가격까지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시간을 약간은 두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갈지는 저 또한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점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가 있다는 점 감안해서 우선은 제가 1차 목표 가격은 매수가에서 약 2% 정도 수익 나는 17,3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뜻하지 않은 악재로 레몬의 주가가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였을 때 손절 가격은 지금 기준에서 조금 짧게 14,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몬 목표가는 17,300원, 손절가는 14,2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저희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유니슨요. 유니슨이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2,100원에 20%요. 2,100원에 20%요. 네. 5월 28일에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데 혹시 이날 들어가셨을까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이 종목은 풍력에너지 관련주인데 자, 좀 급등을 했다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 지금 손실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가지고 가는 네.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 조금 오를까 그래서 지금. 네, 조금 오를 것 같으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이 이슈 때문에 크게 뛰었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조정도 나올 수 있죠. 아, 네네. 그거에 감안했을 때 지금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오늘 장 후반에 이 종목의 수급이 조금씩 몰리면서 캔들상으로 윗꼬리를 다른 것은 매우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내일부터 유니슨의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한 번 더 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보유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요. 네. 다만 매수 가격이 2,100원으로 조금 높습니다. 네네. 5월 28일에 2,250원이 고가인데 네. 이미 이슈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보다 지금 이슈가 다시 한번 터지지 않는다면 고가를 돌파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네.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100원 오면 미련 하나도 두지 말고 전부 다 정리하시고요. 네. 주가가 혹시나 밀렸다. 의외로 반등이 약하다. 그때는 1,700원 이탈하면 그린 뉴딜 관련된 이슈가 적어도 몇 달 동안 다시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네네. 이슈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밀릴 겁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우리 투자자님의 매수 가격인 2,100원, 네. 손절 가격은 1,700원 정확하게 네. 잡고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유니슨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 2,100원에 오면은 전량 매도,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약하면 1,700원 이탈할 시 손절 대응하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W게임즈요. W게임즈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2,000원에 20%요. W게임즈 52,000원에 20%요. 지금 수익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셔서 오늘 전화 주셨어요? 그렇게 요새 계속 내려가서요. 알겠습니다. 52,000원에 잘 들어가셨는데 한동안 또 수익을 계속 네, 키워가다가 계속 지금 내려가서요. 예. 네네, 요 근래 들어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조금 파란불을 켜고 있네요. 자, 이런 네. 부분들 어떻게 좀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익이 생각보다 잘 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어쨌거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지금 이 종목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홀딩 하는데 이 종목은 계속 들고 정확하게 가면 됩니까? 예? 제가 그게 7만 얼마까지도 갔을 때가 난파고 갖고 있었는데 이게 쭉 떨어지니까요. 예. 7만 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으면 약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이 종목의 핵심은 딱 하나 수급이에요. 기관이 예. 들어오는 시점에 분명 반등 나올 건데 최근에 수급 보면 개인이 계속 사죠.
네. 주가 어때요? 계속 밀리죠. 그런데 5월 23일경에 이 3일 동안 기관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주가가 올랐어요. 그걸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W게임즈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되는데 개인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면 충분히 양봉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W게임즈 홀딩 하시고요. 네. 72,000원 돌파할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 네. 75,000원 잡으시고 네. 주가가 혹시나 밀려서 6만 원 이탈한다. 그러면 6만 원에서 전량 매도해서 수익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W게임즈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수익 많이 보고 계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일단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72,000원 선까지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 75,000원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네,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네, 21만 원이고요. 네. 30%예요. 21만 원에 30%요. 역시 또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언제쯤 팔아야 될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언제쯤 팔아야 될까, 수익 실현을 좀 언제쯤 할까 이런 부분을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세트리온 이거 들어간 지 지금 얼마 정도 되셨어요? 오래됐는데요. 자꾸 물타기도 했고 네. 또 신용으로 산 것도 있어요. 31만 원 정도. 그래요.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수익권에 있는 구간인데 네. 개인적으로 이 종목 올 연말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그러면 제가 이 종목 우선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는데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얼마 전에 블록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모든 물량 다 소화했고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튀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 관련 백신 개발까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셀트리온입니다. 모든 역량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대처를 가장 잘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엄청나게 크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바로 이 셀트리온이 저는 대장에 속한다고 봐요. 그래서 셀트리온 지금 20만 원대인데 저는 올해 지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여름 정도만 지나도 30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을 연말까지 가지고 갈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2017년, 2018년 초에 이 종목이 약 36만 원 수정 주가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전 이 가격 돌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목표 가격 40만 원 잡고요. 올 연말까지 셀트리온 계속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하지만 정말 뜻하지 않게 주가가 갑자기 밀릴 수도 있겠죠. 셀트리온이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전환사채를 크게 발행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몰라요. 갑자기 악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투자자님 매수 가격 21만 원. 21만 원까지 혹시나 주가가 밀리면 그때는 손실 보지 말고 정리하시고요. 21만 원까지 내려오기는커녕 조금씩 올라가네. 그래도 올 연말까지 보자. 그런 마음으로 목표 가격 40만 원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조금 길게 보는 전략 세워 드렸는데요. 일단 신고가까지도 볼 수 있겠다. 40만 원 선 목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우수 AMS입니다. 우수 AMS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4,190원에 10%입니다. 4,190원에 10%. 오늘 종가에 혹시 들어가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가셨는데 일단 오늘 좀 여기 들어가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어느 정도 붙을까 싶어서 오늘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이슈가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자, 결과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종목 비중 조금만 더 실어 봅시다, 한번. 얼마나요? 10%포인트 정도 더 실어서 내일 시가쯤에 이게 뭐 크게 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우선은 10%포인트 더 실어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20%로 맞추시고요. 예. 그리고 한번 가지고 가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슈도 있습니다만 이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수소차 관련된 이슈도 있어요. 어쨌거나 차량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완성차 관련 현대나 기아의 주가도 좋고 전기차 주가도 좋고 수소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는 얼마든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예. 그런 다양한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완전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1개월, 2개월 정도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예.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 우수 AMS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기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좋아요. 그러면 주가가 전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님의 비중이 낮은 건 오히려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면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목표가를 바로 잡으면 되나요? 자, 목표 가격은 지난 2월에 5,100원 찍었잖아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거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0원 목표가로 잡고요. 주가가 예. 혹시나 밀릴 수 있습니다. 뜻하지 예. 않은 악재로. 그래도 3,500원, 3,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한다면 제 생각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오래지 않아 아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수 AMS 상담해드렸고요. 일단 지금 완성차 섹터의 흐름이 좋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 수소차와 관련한 모멘텀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하는 전략, 목표가는 5,500원으로 대응하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KMW요. KMW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59,400원에 30%요. 59,400원에 30%. 지금 네. 그래도 약수익권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5월달에. 5월에 매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고맙습니다. 정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저는 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KMW는 굳이 정리하지 마시고 보유하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최근에 5G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급이 개선되는 시점에 이 5G 관련된 기업들은 분명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때 맞춰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9월에 기록한 8만 원. 우선은 8만 원까지는 한번 보고 대응하는 방향 제시해 드리겠고요. 8만 원이요? 8만 원요. 8만 원. 네. 네, 혹시나 주가가 밀린다. 그래서 5만 원을 이탈해 버렸다. 그러면 그때 비중 딱 절반만 줄이세요. 네, 되셨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목표 가격은 8만 원을 잡으시고요. 예, 예. 주가가 혹시나 밀려서 5만 원을 이탈했다. 그러면 그때 비중 절반만 줄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KMW 목표가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멀리 8만 원 그리고 5만 원 이탈 시 절반 비중 축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세계 신세계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4만 2천 원에 30%.
24만 2천 원에 30% 갖고 계시고요. 지금 또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은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지난번 고점에 오늘도 조금 25만 9천 원에 찍고 많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 네. 먼저 고점에 27만 4천 6천 원까지 가던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4만 2천 원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사실 출발은 갭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 이제 정고점이 27만 원 선인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지간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7만 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막 더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이 종목을 그리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세계는 결국에는 소매 판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소비가 늘어나야 되고 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의외로 시장은 정말 좋았는데 못 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이건 정말 좋은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27만 원 딱 목표가로 잡고 그 가격 오면 전부 다 정리해서 수익 실현하시고요. 네. 주가가 혹시나 많이 밀려서 20만 원 이탈했다. 그러면 그때 20만 원 이탈하면 비중 절반 줄이시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7만 원 밑에서 처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27만 원까지는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27만 원 오면 미련 없이 더 갈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도 마시고 27만 원에 전부 다 수익 실현하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신세계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예, 예. 궁금하세요? 예.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아, 셀트리온 제약요. 아, 셀트리온 제약. 예,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아, 6만 5천 원에 30%. 6만 5천 원에 30%요. 예. 네네. 지금 수익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네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거의 지금 2배 이상, 2배가량 딱 예, 2배네요. 2배가량 수익이 났는데, 자, 예. 이제 좀 수익을 어디서 좀 실현을 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세요? 예, 저번 때 14만 2,500원을 찍었는데 안 네.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2배 정도의 수익을 내고 계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니까 바로 상담해 예. 드릴게요. 매도가 가격 알고 싶었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는데 따로 예.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유, 모든 이제 실적이 뭐니 갖춰져가 있고 예. 앞으로 임상 실험에 좀 코로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투자자님보다 이 셀트리온 관련된 그중에서도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이 두 가지는 정말 좋게 보고 있어요. 예.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죠. 예.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정보들이 시장에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 아직 끝이 결코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예? 아직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14만 원 이거 결코 고가가 아니라고 봐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드렸는데 예, 들었습니다. 우리 투자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이거 올 연말까지 한번 가지고 가볼 수 있겠습니까? 아유, 그러면요. 갖고 예. 갈 수 있죠. 자, 가지고 가면서요. 목표 예. 가격 지금 6만 5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최근에 예. 고가가 14만 원입니다. 그죠? 예. 목표 가격 20만 원까지 한번 보고 가보세요. 아우, 예. 그렇게 예.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온다면 좋죠. 더 추가적으로 좀 사면 어떨까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요. 예, 이유가 예. 모든 종목이 이렇게 다 가고 좋을 때는 막 더 사고 싶어요. 예, 하지만 그렇죠. 주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비중 30% 적당하고
지금도 예. 수익이 2배나 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면 배 터집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지금 예. 비중 그대로 20만 원까지 한번 보유할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20만 원까지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상담해 드렸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자, 앞으로도 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앞선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보유하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20만 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만 원에 40%. 12만 원에 40% 갖고 계세요. 예, 매수하신 지는 조금 되셨네요. 예, 오래됐어요. 아, 이거 징액이네, 징액. 네? 징그럽다고 그냥. 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자, 예. 그래도 최근에 우리 조선 3사 LNG 선박 수주 소식 나오면서 그래도 좀 이 종목도 같이 모멘텀에 좀 올라와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예,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선주를 좋게 안 봤습니다. 조선 철강을 그리 좋게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한번 터지면서 조선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어제 오늘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조선해양은 물론이고 조선은 관련된 조선기자재, 해운업까지 전부 다 뛰어요. 정말 크게 뛰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시세가 여기에서 바로 다시 한번 빵빵 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약간의 조정이 있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상승은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12만 원인데 지금부터 예. 딱 20% 올라가면 됩니다. 그죠? 예, 지금 시점에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번 이슈가 오늘 정도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선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었고 실적 또한 조금 더 괜찮게 나온다면 2분기 정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님의 매수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우선은 12만 원까지 오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예. 그때 가서 12만 원까지 무난하게 올라왔다면 목표 가격 딱 13만 원만 잡고 대응하면 그래도 시간을 두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 선생님은 목표가 얼마 보고 가요? 13만 원입니다. 예, 자,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모멘텀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아마도 2분기 말쯤에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가 회복하면 13만 원 목표가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바로 또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바이오랜드가 네, 요즘 시끄럽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판단이 안 서서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0%고 37780. 37,780원.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 37,780원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네. 이 종목 그러게요. SK 바이오팜 상장과 관련해서 좀 상승을 강하게 했다가 반대로 현대백화점이 인수한다는 그런 소식 전해지면서 또 하락을 했어요. 자, 네. 이 종목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종목 들어간 게 바이오팜 상장 관련된 이슈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혹시? 아니요. 그 전부터 들어갔는데 예. 들어갔다 보니까 주주가 이제 그 팔기 시작해서 하락이 되더라고요. 근데 네. 외국인 기관 매수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대백화점 혹시 인수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이제 회사 변동이 생기면 지금이 최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네. 예, 사고 나서 이제 그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희석을 제가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보유합시다. 지금 투자자님이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정말 크게 들어오고 있죠. 네. 그러면 매도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번 네. 여쭤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네. 비록 악재 때문에 이렇게 밀렸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지금 네. 수급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라면 한 번의 반등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네. 하는 건 기대감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하되 네. 38,000원까지 혹시나 오면은
그래도 마음이 참 편할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네. 혹시나 주가가 점진적으로라도 올라와서 38,000원 되면 그때 비중은 우선은 절반을 줄입시다. 네. 그리고 절반은 계속해서 보유하되 네. 이것도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라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크게 올라가요.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한번 보유하는 방향 제시해드리고 네. 그때는 목표 가격 45,000원. 아, 네. 네, 그렇게 제시해드리고요. 네. 한 번 더 주가가 혹시나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그때는 3만 원, 3만 원에서 비중 절반 꼭 줄이셔야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SK 바이오랜드 가격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전화 바로 또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카카오고요. 카카오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비중은 10%고 가격은 25만 3,500원이요. 25만 3,500원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잘 갔습니다. 정말 이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또 이 근래의 흐름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방향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지금 카카오가 3월 저점 대비 거의 2배나 뛰었잖아요. 네네. 2배나 이렇게 뛴 종목이 지금 고가 대비 기껏해야 한 15%밖에 안 밀렸어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카카오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회복하는 그 기간 동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 가치와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오히려 많은 투자자들에게 더 각인시켰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일정 부분 두고 수급은 다시 한번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막 폭락을 하거나 결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또한 투자자님 이 종목 단기적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요. 좀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처음 그 투자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서요. 약간 조정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카카오 계속 보유하시되 목표 가격은 제가 30만 원까지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시간은 대략 3분기 정도 곧 회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석 달, 넉 달 내가 투자한다 그런 마음으로 30만 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 일단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3분기 정도까지 보고 목표가는 30만 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예, 두산인프라코 네, 5,260원에 매수했거든요. 네. 예, 40%고요. 아, 5,260원에 40%요. 예, 지난주 알겠습니다.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에 들어가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 두산그룹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서 또 매각 이슈도 좀 나오고 있고, 또 근래에는 중국이 이제 좀 경기를 회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선은 매수를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그죠? 아, 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두산인프라코어를 4,500원 정도부터 봤던 사람으로서 시세가 이렇게까지 크게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예. 매각과 관련된 이슈나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그거는 분명히 호재긴 한데 주가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계속해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오늘 수급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예.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튀었잖아요. 그러면 예, 당연히 아줌마들은 조정은 많이 우리가 오르더니. 예,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튀었으면 수급이 개선이 되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조정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일 개장을 하면 우선은 비중 절반은 줄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장과 함께 우선 절반은 수익 실현하시고요. 예. 남은 절반은 한번 가지고 가보는데 이슈나 또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가 조금씩 밀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개장하자마자 절반은 바로 던져서 수익 실현 하시고요. 예. 남은 절반은
목표 가격을 7,000원 딱 잡으시고 예, 손절 7,000원 가격은 목표가 우리 저도 투자자님 있거든요. 네, 목표 가격은 7,000원 잡으시고요. 예. 손절 가격은 우리 투자자님 매수 가격에서 대략 10%인 5,700원 잡고 대응하면 그래도 크게 문제 없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내일 개장 시에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꼭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C고요. 네. 네, 18,300원에 30%입니다. 네, 18,300원에 30%. 언제 들어가셨어요? 한 5월 중순인 14일인지 15일인지 들어간 것 같아요. 5월 중순쯤에 들어가셨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그동안에 또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시다가 지금은 좀 내려왔네요. 그래도 아직 또 약수익권에 들어와 계시는데, 자,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 오늘 KC가 조금 밀리긴 했는데 특별한 네. 악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조금 전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재무 상황이 정말 좋네요.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쉬울 수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다. 올해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측면 아래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크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C를 굳이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세요. 개인적으로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지금 보이시는 이 기술적 분석, 이 차트상으로 21선을 밟고 돌림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그때 가서는 목표 가격을 대략 22,000원 정도 잡고요. 22,000원요? 22,000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섹터의 주가 흐름이 좋은데 굳이 단기적으로 보지는 말고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시장도 도와줄 거고 섹터 자체의 흐름도 좋으니까 다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22,000원 잡고요. 주가가 혹시나 만약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면 그때는 16,500원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면 큰 손실 없이 아마도 좋은 결과를 오히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KC 목표가 22,000원 그리고 손절가 16,5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저희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39만 500원, 비중은 50%. 비중 상당히 또 많이 싣고 계시네요. LG화학 요즘에 정말 흐름이 좀 좋습니다. 오늘도 4%나 올려 세웠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정말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지금 LG화학의 주가 흐름 자체는 사실상 좋죠. 시장도 좋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 섹터는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을 우리 투자자님이 굳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한 1년, 1년 반 정도 한번 끌고 가보세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LG화학이 배터리를 시장에 충분히 공급하고 있고 오히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시장 점유율 상위권에 있는 LG화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수혜를 톡톡히 저는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시고요. 기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1년 정도는 투자한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때 목표 가격은 지난 2011년에 58만 원 찍었는데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이 산업 전망이 정말 밝다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목표 가격을 58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높게 60만 원까지 한번 보죠. 기간은 1년 정도 잡고 투자를 하면 그래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LG화학 좀 장기적으로 보고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3대 지수 개장 상황 알려드릴게요. 오늘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0.1에서 0.3%가량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요.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187만 명가량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177만 명이었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웃돌면서 아직 좀 경기 회복에 대한
대한 의구심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비해서는 회복이 점점 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이청원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돌아올게요. 네, 이청원 전문가의 투자 팁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좋은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자, 이런 부분 오늘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고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리스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 그대로 원론에서 재무관리라고 하는 그 원론에서 이 리스크에 대한 정의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리스크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막 가파르게 오른다든지 특정 자산이 특정한 가격대를 벗어나서 크게 움직이는 걸 의미합니다. 기술적으로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위아래 보이는 그 캔들의 크기 있죠. 그 캔들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동성이 크다, 다르게 표현하면 리스크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죠. 삼성전자가 어제보다 오늘 주가가 1% 올랐어요. 그런데 5만 원이었던 주가가 5만 5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고점은 5만 1,000원, 저점은 4만 9,000원, 위아래 등락이 2,000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반면 SFA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은 주가가 5만 원인데 이 종목도 5만 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고가가 5만 5,000원, 저가가 4만 5,000원, 위아래 등락이 10,000원이나 납니다. 결과적으로 1% 둘 다 상승 마감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는 당연히 SFA 반도체가 월등히 높죠. 그래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표현은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결과는 상관없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리스크는 사라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었죠.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중국 양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우리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 홍콩 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나 중국 정부가 말 그대로 홍콩에 대한 계속적인 정치적인 제재가 이어진다면 그것이 시장 위험으로 확대되는 것 아닌가? 결코 아니죠.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아니게 된다는 점.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예전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선, 시장에 있던 많은 참여자들이 힐러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어때요? 트럼프가 조금씩 이겨나가요. 시장이 전망했던 것과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씩 밀려요. 하지만 우리로 치면은 당선 유력이라고 하는 게 트럼프에게 딱 나오자마자 시장이 반등을 하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리스크는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것,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 그때는 리스크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가 나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리스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차원에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눕니다.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산이든 어떠한 대상이든 비중 조절을 하더라도 희석시킬 수 없는 리스크를 말해요. 반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에서 다르게 표현을 하면 분산 가능한 투자, 그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이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손실은 더 클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많은 종목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둔다면 시장이 크게 밀리더라도 결국 시장이 밀리는 수준만큼의 하락만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 리스크는 해지 가능 여부에 따라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위험,
그리고 유동성 위험, 신용 위험, 기타 이자율 위험이나 환위험, 재투자 위험 이 모든 것들이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시장 위험이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건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가 공통으로 받는 시장 위험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시장 위험은 리스크 중에서도 가장 큰 위험이고 해치도 불가능한 수준의 매우 큰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건 돈을 제때 환수하거나 빌려준 돈을 제때 받지 못할 때 얻게 되는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고, 다음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떼이는 거죠. 이 유동성 위험과 신용 위험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리를 측정하는데 그 토대가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자와 금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이자와 금리는 같은 게 아니에요. 이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고맙다라는 의미로 돈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선물할 수도 있죠. 그것 또한 이자예요. 하지만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명확하게 이 이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치로 환산을 하죠. 그래서 이자의 크기, 이게 곧 금리라고 할 수가 있고, 금리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모이험 이자율과 그리고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유동성 위험과 신용 위험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데 따른 이자가 높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신용 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자율 위험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각국이 현재 보이고 있는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것.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변동금리를 하고 있는 대출자들은 이자가 올라가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악재가 되겠죠.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이 은행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완만하게 상승 국면에 있을 때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잘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언론이나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거리로 작용을 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환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환율 상승에 따른 또는 환율 하락에 따른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를 합니다.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잘 가요. 좋아요. 주식 투자에 따른 수익은 얻는다 하더라도 환율이 만약에 급격하게 올라가 버린다면 그때는 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데 따른 비용이 많이 들죠. 그때 환위험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급격한 환율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펼침에 있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의 환위험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기업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환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재투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셀트리온 관련된 상담을 해드렸는데 다 수익이 났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수익을 내고 나서 돈을 만들어놨는데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면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겠죠. 즉 내가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거나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였을 때 얻게 되는 리스크가 재투자 위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가 나오는 국면에 사라진다는 점. 그 점만큼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청원 전문가의 강의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종목 전략들 함께 세워드렸는데요. 이청원 전문가와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청원 전문가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청원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